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예. 돈으로 환산한 정책이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돌아가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다 예, 하는 예. 측면에서 이제 장점이 되는데 예.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또 그런 트레이닝을 너무 받다 보니까 예. 소위 말하는 이쪽 여의도 정가 쪽에 대한 정치, 정무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약간 저 할 수 있다는 어떤 직종에 있었던 사람도 다 자기가 이제 예. 한창 때 해왔던 그 직종에 예. 예. 거기에 어느 정도 이렇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걸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언론은 언론인으로서 살면서 예. 세상을 바라봤던 눈, 예. 그것이 이제 다른 정책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예. 또 많이 다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 그 양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장점을 잘 살리고 예. 예. 하면서 소위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를 잘 커버해 주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작년 4월부터 이번 5월 아니 4월 며칠이지 그때 그 389일이더라고요. 제가 원내수를 한 날짜를 세려 보니까 예. 예. 하필이면 이제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로 있던 여당에서 예. 예. 대통령이 바뀌면서 여야가 바뀌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이 이제 원내에서 우리가 제2당이고 예. 소수 여당이 되다 보니까 소수 여당으로서 원내 수석을 하니까 굉장히 힘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것들을 좀 기록을 좀 남겨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책을 진짜 꼼꼼하게 일일이 기록하셨더라고요. 그걸 좀 챕터를 나눠서 예. 앞에 이제 챕터별로 조금씩 정리했는 예. 내용을 이렇게 모아놨더니 나름대로 기록물로서 의미는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기재위 소속이시고 또 이게 어떻게 내년 총선까지 이대로 그냥 가는 겁니까? 아니요, 대치 상황이 간다는 게 아니라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저겠죠. 그 원내 일당이 야당인데 예. 이거는 소위 말해서 절대 다수당이라고 자기들이 스스로 얘기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 다수당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절대 반지를 얘기를 했어요. 절대 반지는 절대 부패하게 돼 있다. 자기들이 절대 다수당이기 때문에 원 상임위원장도 서로 이렇게 여야 간 협상에서 나눠 가져야 되는데 그렇죠. 자기들이 싹쓸이를 했잖아요. 예. 예. 그런 정도로 이렇게 입법 독재 내지는 독주가 좀 과잉으로 진행이 됐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가 있던 시절에는 절대 다수당으로서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게 이제 체질화되어 있는데 국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절대 그것을 용납을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선도 지고 지방선거도 지고 사실 그 전에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부터 다 이제 맞습니다. 계속 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여야가 바뀌는데도 저쪽에서는 바뀔 생각을 안 는 거예요. 예. 민주당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뭐냐를 잘 봐야 되는데 그게 그 다수당 절대 다수당으로서의 그게 체질이 지금 아직 바뀌지 않았다 하는 점이 큰 거고, 또 하나는 이재명 당대표 문제를 짚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당대표가 온갖 비리와 불법과 이런 그 의혹들 투성이인데 그걸 소위 사법 리스크라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예. 예. 그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강성 뭐 소위 말하는 개딸 그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국이 점점 어렵게 가고 있다. 예. 그래서 21대 국회가 사실 대치는 굉장히 심한데 생산성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지금도 민주당이 빨리 그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분기점이 오늘 표결이 과연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두 사람을 체포동의안 동의가 될까? 예. 예, 될까? 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아직도 이것을 놓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닐까. 예. 예. 이제 추후에 이제 검찰이 또 체포동의안을 제출을 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또 체포동의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것까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있었던 세 번인가 그는 다 우리가 체포동의안에 다 가결시켜야 다 갔습니다. 예. 근데 이재명 대표 문제가 걸리니까 그때부터 부결을 시키기 시작했잖아요. 예.
그 이번에 것을 그러면 이재명과 관계 없다라고 보면 예. 그냥 자유투표가 이제 가결을 해서 넘어가겠지만 이번 투표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거다고 자기들 판단하기 때문에 이 뭔가 좀 혁신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보이는 것 같아요. 현재 지도부하고 상충되지만 좀 정상적인 얘기를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는 혁신위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예. 그 혁신위원장을 이재명 대표 완전히 측근에 가까운 사람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박광원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예. 소위 말하는 비명계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례는 전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이 왜 혁신위원장으로 내정이 되었는지 예. 누가 주도했는지 그 다음에 검증은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다툼이 벌어졌던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혁신위가 그냥 그 껍질 뿐이다, 말뿐이다 라고 하는 반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혁신의 노력은 그저 말뿐이고 흉내만 낼 뿐이지 본질적으로 혁신할 생각은 없다라고 하는 반증이에요. 그러면 당내에서 자 용납이 안 될 겁니다. 당내에서 비명계도 용납이 안 되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그것을 너희들 잘하고 있다, 혁신하고 있다, 앞으로 너희들 신뢰를 회복하겠다 그렇게 되기 어렵죠. 맞습니다. 네. 그 의원님 이제 하반기 들어서는 이제 저 총선 체제로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은 그런데 좀 김기현 대표 체제가 뭐랄까 흔한 말로 힘마르가 좀 없다. 좀 이런 비판이 있어요. 네, 뭐 그 말이 일정 부분은 맞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도부가 희마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로 하면 요즘 말로 하면은 많이 합리적이고 민주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사실 이제 지도부가 희마리가 진짜 거꾸로 희마리가 있다면 아주 강력한 통치를 한다 그러면 그게 민주적인 당 대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독단적으로 독단주의적이고 전제주의적인 그런 지도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또 문제가 더 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김기현 체제가 이제 들어선 지 이제 한 3개월쯤 됐나? 그렇죠.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저 평가를 완료하기는 조금 섣부르고 좀 급하지 않느냐. 아직 시기적으로 좀 더 봐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초장기에 이제 그 이런 이제 그 말 실수가 한두 번 있어가지고 두 분의 최고위원들이 지금 문제가 생겼고 한 사람을 그 새로 뽑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 이제 복을 하는 그 지도부가 좀 더 다시 이제 새로운 뭐랄까 쇄신을 해서 새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은 지도 체제의 문제를 가지고 어떤 소위 말하는 흔들기라든지 이런 걸 하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로 뭉쳐서 가야 되는 그런 단계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뭐 여전히 그 소위 여소야대 이 상황은 내년 선거까지 변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은 사실 외교적인 성과를 그 중심으로 해서 외교 안보 국방 이런 쪽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하는 이 와중이기 때문에 당에서는 사실 한 마음으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가는 길을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지도 체제가 필요하고 그런 방향이 지금으로서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거죠. 그럼 내년 선거와 관련해서는 아마 국민들이